안녕하세요. 5월 26일 오전 브리핑 시작할게요. 오늘도 외신 5개, 그리고 트위터 계정들, 차트 10개 같이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될 핵심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은 미국, 이란, 타격, 코스피 갭상승, 채권전 만기 급락, 유가 하락, 비트코인 온체인 쪽, 나스닥, 금, 채권, 달러 인덱스, 그리고 크립토 뉴스들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뉴스 NYT를 보면은 이란 합의 원칙적 동의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CFTC 예측 시장 업체들한테 감시 기능이 거됐다는 조사 내용도 있습니다. 월드스트리트저널은 오늘 꽤 중요한 분석을 냈는데 주식이 채권을 보유하는 것보다 더 나을 거라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원래 주식은 채권보다 더 위험하니까 더 많이 줘야 되죠.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서 그 격차가 거의 없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사라지면 이후 주식 수익률이 안 좋게 나왔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관점에서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신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이란 전쟁이 미국 농업 대출에 직격탄을 주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중소 지역 대출 기관 설문에서 상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쟁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스며드는 구조적 피해가 점점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FT 헤드라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 미사일 기지를 타격했다. 평화협상은 계속된다. 이게 모순되게 들리죠? 근데 이게 진짜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이 이걸 자기 방어 작전이라고 표현을 했고 공격 대상은 이란 남부 미사일 기지였습니다. 동시에 LNG 탱커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행은 유지가 되고 있고 협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트럼프 특유의 압박 전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격도 할 수 있고 협상도 할 수 있다. 선택은 이란에 달려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 내 강경파들이 이 타격을 구실로 협상을 완전히 깨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자산시장이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합의 신호와 타격 신호가 동시에 나오니까요. 블룸버그에서는 또 오늘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는데 대만이 세계 5대 증시로 올라섰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인도를 제치고 TSMC와 AI 열풍이 대만 증시를 밀어올린 결과죠. AI 수혜가 어디에 집중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워시 취임 이후 채권 수익률 곡선이 장기 고금리 지속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채권 금리가 급락했지만 단기적인 비행 투자 때문이고 구조적으로 여전히 고금리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후 워시의 행보가 기대가 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디언을 보면은 미국이 이란 남부에 자기 방어 타격을 개시했다. 평화협상 노력은 계속된다. 그런데 중요한 디테일이 있죠. 미국 관리가 이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깔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치는 자기 방어 작전을 전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반다르 아바스, 그러니까 이란 남부 항구 도시 상황이 통제 중이라고 했고 이란 정부는 미국과 합의가 임박했다는 걸 공식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격을 강화하고 있고 네타냐후가 헤즈볼라를 분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주 지정학 상황은 미국-이란 협상, 그리고 미국-이란 타격, 이스라엘, 레바논 공격이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잡도가 극대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채권전 만기가 급락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로 물렸기 때문이죠. 여러 위험 자산군들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을 보면 오늘 10시간분 기준으로 29,748포인트. 어제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선물 기준으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죠. 차트를 보면 컵앤핸들 패턴이 깨지고 그려지고 있고 중요한 건 지지를 깨지 못하면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목표인 3800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시간분 기준으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힘이 빠지고 RSI도 예쁘게 완성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 지지를 다시 깨지 못하고 말아 올린다면 기존 목표인 3800은 충분히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시간대에서 복마감과 캔들 패턴 그리고 다이버전스를 예의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코스피를 보면 오늘 대박이 나왔죠. 어제 7847이었는데 오늘 810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오파로 본다면 이제부터 오파가 마감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다이버전스가 걸릴 수 있는 구조도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봐야 되며 오늘 장 마감할 때 종가를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후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온다면 제가 텔레그램에서 시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현재 91달러 78센트입니다. 10시간봉 기준이며 유가 역시 현재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가 하방을 보는 게 맞습니다. 88에서 85까지 열려졌다는 걸 보고 이란과 미국이 긍정적으로 합의해 나갈 거다라는 기준을 잡은 채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중요 기점을 깨고 나서 그 이후에 움직임과 구조를 보고 다시 한번 방향을 체크하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굳이 분석할 자리가 아니에요. 금은 4,546달러. 어제보다 약간 더 빠졌습니다. 힘이 너무 없는 상황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단기적인 움직임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큰 흐름은 다시 상단 채널을 찍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만약 하방으로 내려온다면 밑으로 깨질 수 있으니까 단기 변곡에서 물량을 잘 모아가는 전략을 취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하방으로 내려온다면 단기 변곡이 될 수 있으니까 중요 자리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채권을 보면 오늘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채권 금리 흐름은 장기가 내려가고 단기가 올라갔죠. 그 패턴의 의미가 이란 합의 기대로 장기 인플레가 조금씩 줄고 있다라는 신호였는데 오늘은 전 만기가 다 내려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채권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반대로 내려가는 거죠. 오늘처럼 전 만기가 동시에 급락한다는 건 투자자들이 모든 만기에 국채를 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비행 투자라고 하는데 불안할 때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달려가는 거죠. 오늘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면서 지정학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은 다시 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제 패턴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됩니다. 아까 블룸버그에서 워시 취임 이후에도 장기 고금리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했죠. 오늘 급락은 단기 현상이고 구조적으로 고금리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 경우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굳이 크게 분석할 의미가 없는 위치입니다. LBC 파동주를 올리거나 또는 쐐기의 상단 추세선, 이 리테스트까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움직임을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위로 가느냐 아니면 이 하방 기준을 깨느냐 기다려야 되는 자리죠. 비트코인과 온체인 쪽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횡보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면서 많은 익절 물량과 손절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수세가 없었습니다. 즉 여기서 다시 반등이 위로 갈 건지 그때 매수세가 진짜 들어오는지 또는 하락을 하면서 이 숏이 강하게 물량이 늘어날 건지 이런 움직임을 현재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후 시황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1300과 펀딩률을 보겠습니다. 먼저 1300 기준 76,700달러 기준으로 위로 78,000, 위로 78,000달러까지 숏 청산 물량이 밀집되어 있고 하방으로는 75,000에서 74,000달러까지 열려져 있습니다. 이 구간 역시 변곡이 아니라 속도로 보셔야 돼요. 펀딩비는 은펀비 거래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숏 포지션 보유자가 비중을 높이면서 비용을 받고 있다라는 스토리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CVD 차트를 보면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노란색 개미 풀매수를 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흐름이 나올 때 좋게 간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거래소도 올렸다가 다시 털고 있죠. 그리고 빨간색 거래도 현재 리스크 관리 중에 있고 지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ETF는 아직 데이터가 집계가 안 돼서 추후 나오면 텔레그램에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저번 주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다. 하지만 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크립토 뉴스를 보겠습니다. 폴리마켓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합의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베팅을 하면서 어젯밤에 비트코인이 77,000달러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타격 뉴스에 다시 빠진 건데 그래도 합의가 진전되는 방향이면 다시 올릴 재료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아크인베스트 캐시우드는 5년 가격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가 75만 달러, 강세 시나리오가 125만 달러입니다. 근거로 제시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 대체입니다. 비트코인은 금을 일부 대체하는 자산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보험 정책입니다. 인플레나 통화 위기에 해지 수단 그리고 세 번째 기관 채택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16,780달러니까 75만 달러는 약 10배, 125만 달러는 약 16배죠. 장기 보유자들한테 확신을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클 버리의 경고입니다. 빅쇼트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토크나 주식과 크립토가 인간 가치가 완전히 디지털화되는 사이버 펑크 미래로 사회를 밀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니라 철학적 경고인데 토큰화가 가속화되면 모든 게 수치로 거래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면 효율성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인간성 상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도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솔라나가 최저가인 81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가 86달러까지 회복했습니다. 3주 만에 최저점이었는데 매수세가 빠르게 들어왔다는 거죠. 알트코인이 비트코인과 연동해서 하방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아 공화국이 테더와 협력을 해서 공식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티커는 DLT이고 조지아 라이오와의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테더 입장에서는
주권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나라가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 사례가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고, 테더 입장에서는 국가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신호이고 글로벌 확산 증가로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수위가 프라이빗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테스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만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프라이버시 결제죠. 재미있는 건 이 뉴스랑 같이 지캐시가 3월 이후 230%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프라이버시 코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각국 정부가 CBDC와 모니터링을 강화할수록 반대로 프라이버시도 높아지고 있는 구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리플입니다. 한국의 애널리스트 분석인데 리플 기본 목표가 $5, 강세 시나리오가 $20입니다. $5는 중간 채널 상단을 돌파할 때 나오는 기본 목표이며 $20는 10년 장기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정말 강세 시나리오로 볼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에이다 창립자 셸스 호스킨슨이 카르다노는 살아있다. 커뮤니티가 참여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카르다노 창립자가 직접 나서서 생태계 건재함을 알리는 건 의미가 있죠. 오랫동안 잠잠했던 에이다의 커뮤니티가 다시 활성화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페이스X가 약 45톤짜리 화물을 우주에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87년 러시아의 에너지와 73년 세턴 V 이후 역사적으로 손꼽히는 탑재량이죠. 스타쉽의 본격적인 우주물류 시대를 여는 성과이고 스페이스X IPO 기대감과 나스닥 AI 기술 테마를 지지하는 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방 재료를 볼 때 이란 협상 공식 발표, 타격에도 협상이 지속 중이다. 그리고 코스피가 갭상승 성공하면서 8,300까지 다이버전스를 깨고 올라가는지,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채권전 만기 급락, 비행 투자 이후 하락으로 계속 복귀하는지, 그리고 캐시우드 말대로 기관 채택 기대 지속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LNG 탱커 호르무즈 통과, 항행 유지 신호가 유지가 되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방 리스크는 미국 이란 타격 확대, 그리고 개미 풀매수, CBD 차트 봐야 됩니다. ETF 유출이 지속이 되는지, 그리고 나스닥과 코스피가 다이버전스로 단기 마감이 되는지, 그리고 주식 채권 수익률 격차가 축소가 돼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소멸되는 시장의 심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체크포인트 5가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지속 여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예측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차트에서 미리 좋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대비하는 것, 그리고 리스크 관리하는 것, 이것뿐이라고, 이것만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변수가 찾아와도 내가 살아남을 길을 제시해준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녁 브리핑 때 그에 기반하여 또 기술적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며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